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독해의 황수경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8월 탭스 독해의 적중 예상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8월에는 탭스 시험이 3번이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3번의 시험을 보시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7개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8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문제를 푸시고 나서 저와 함께 해설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자, 해설을 가기에 앞서서 최근 탭스 경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2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가 지문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 이 지문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문이 어렵고 내용이 고차원적이고 복잡할수록 가장 중요한 내용,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그냥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는 부분이 정답화가 된다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내용일수록 이 사람이 새로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뭐지? 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독해를 해주신다면요. 아, 이러한 부분이 새로 알게 된 거구나. 이러한 부분을 지은이가 나에게 새로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걸 중심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은 정답을 찾으실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문의 내용이 만약에 쉽게 나왔다고 하는 경우에 아, 쉽다, 좋다 이러고 정답을 바로 찾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지문이 쉬울수록 A, B, C, D 초이스는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델리킷하게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오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주의하셔서 단어 하나까지 모두 다 정확하게 점검을 해주셔서 정답과 오답을 골라내셔야 한다는 그런 점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만 유의하셔도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험장에 가셔서 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트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요. 여러분들이 1번에서부터 8번까지의 문제를 다루시게 될 거예요. 이 8개의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빈칸에 있는 문장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이 빈칸에 있는 문장을 먼저 읽으시는 이유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찾아내야 되지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갖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1번에서 나오고 있는 빈칸 문장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나에게 목적의식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목적의식을 찾아보실 건데요. 자, in light of 하시면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무엇에 비추어 보아 이런 뜻이죠. recent event 하시면은 최근에 있는 사건들,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아서 메트로웨이 경영진은요. 이러한 것을 희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최근에 뭔가 어떤 행사 혹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영진이 바라는 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 바라는 점을 찾아줘라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서 이 경영진이 그러면은 바라는 게 뭐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독해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독해를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냥 생각 없이 넘어가시는 부분이 뭐냐면 각 문장의 역할, 이게 뭔지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저 지금 독해하고요. 해석하고 지나가기도 급급한데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장 해석에 급급해서 넘어가신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시간이 한 1초 정도 더 걸린다 할지라도 주어진 문장들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서 이 문장의 역할이 뭔지를 한번 따지고 넘어가신다면 정확하게 이 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보이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찾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문장들의 역할을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버릇을 들이시고 그 연습을 충분히 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그 내용이 적용되시는 경우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들을 보시면서 과연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this past week alone. 자, 이 지난 주 한 주만 해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we have received several reports. 벌써 몇 개의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Passengers losing valuable items네요. 예, 굉장히 고가의 그런 가치 있는 물건들을 승객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도난 혹은 어떤 것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역할은 뭐였어요? 아, 어떤 이벤트였는지 배경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감시 카메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장을 보시면 또 경찰의 협조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어진 두 개의 문장에서는요. 이 경영진이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더라.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장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목적, 이것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으시죠? 아직 중요한 내용 안 나온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예.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뭔데? 라는 문제의식을 계속 가져가시고 다음 문장을 보시는데요. 여기서 누가 나오고 있냐면 however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문을 보시든지 간에 역점 연결어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뒤에는 무조건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나 뒤에는 항상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나 뒤에 어떤 내용 나오고 있죠? Keeping a watchful eye on your surroundings까지가 주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당신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요. 이 문장의 역할을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문장은 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당신들에게 우리 경영진이 원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아,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될까요? 예,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자기 물건에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으로는 A번이 처리가 되시겠습니다. 자, A번을 해석해 보시면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는요, 승객분들께 이렇게 상기시켜 주고 싶어요. 자, 어떤 부분을 상기시켜 주고 싶냐면요, 그들의 소지품에 대해서 좀 신경 써 달라고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원하는 점을 찾아서 정답을 체크해 주셨다는 점. 이렇게 정답을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지 문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에 관련된 내용을 마치겠고요. 넘어가기 전에 B와 C와 D는 왜 오답인가요? 라고 혹시 궁금하시다면 포인트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운임이 변화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운임에 관련된 내용 없었고요.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자, 곧 있을 폐쇄 조치에 대한 내용 없었고요. 자, D번 같은 경우에는 unauthorized use 하시면 미인가된 사용이거든요. 어떤 카드를 미인가된 사용을 해서 그게 안 좋아요 이런 얘기한 적 없었죠. 자, 모두 다 언급이 되어지지 않은 내용으로서 당연히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결어 문제를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연결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을 중심으로 빈칸 앞문장
그리고 빈칸 뒷문장의 내용을 해석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만의 내용으로 논리적인 연결관계가 나타나진다면 그대로 그냥 정답을 찾으시면 되세요. 근데 이 두 개의 문장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문장들을 채워서 읽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빈칸의 앞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네요. The theory, 자, 그 이론은요. 자, 그 이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너무 좀 불안하다라고 하실 때는 사실은 첫 문장 가셔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 문장부터 할 건데요. 자, 그 이론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의 메시지들은요, do not reach, 도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도달하지를 않습니다. But, 그치만 pass, 전달이 되어지는데요. through,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자, 뭐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냐면 이러한 so-called, 소위 opinion leaders first, opinion leader들, 그죠? 의견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어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것들을 확인해 이렇게 퍼지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론이 있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자, the model. 자, 그 모델은요. goes against,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무엇에 대조되어진다. 무엇에 반대되어진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 무엇에 반대되어지는 거냐면 the prevailing belief니까 지금 우세한 믿음이에요. 지금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이죠. 자,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That mass media, 이런 언론 매체들이 직접적으로 그 메시지에 노출되어진 그 누구에게든지 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라고 하는 현재의 우세한 그런 믿음에는 대조되는 내용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자, 요렇게 도식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A라고 하는 오피니언 리더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방법이 누가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오피니언 리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지금 살짝 소외되어진 거 누구였어요? 그죠? 미디어들. 그죠? 예. 미디어들은 오히려 여기에서 이 오피니언 리더를 거쳐서 가게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빈칸이 나왔고 뒤쪽에 보시면은 그런데 원래 있었던 theory는 미디어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으로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 내용만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개의 내용이 대조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however 이런 거 정답이 됐겠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내용과는 대조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에는 반대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theory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이론과는 반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인 내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따라서로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thus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원인이나 배경적인 게 나오고요. 뒤에는 결과적인 내용이 나올 때 사용을 한다. 라고 하는 포맷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답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자, 나머지 내용에서 자, rather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클리어하게 해드리겠는데요. 자, rather이라던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얘랑 똑같이 쓰이는 애가 instead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얘네를요. 해석으로 푸시면 절대 못 푸시고요. 얘네는 앞문장에는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A는 X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다와 관련된 표현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뭐뭐와 거리가 멀다,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아니다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A는 X가 아니야. 오히려 혹은 그게 아니라 A는 Y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논리적인 연결고리 안에서는 바로 얘와 얘만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특히 여러분들이 누구랑 많이 헷갈리시냐면 그러나류랑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런데 however는 요 연결고리 속에서는 사용이 되어질 수가 없고요. 그럼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는 미리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정리를 해놓고 암기를 하지 않으시면 맞추실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얘가 나오면 굉장히 오답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까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내용 정리 한번 하시면서요. 우리는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파트 2 문제가 되시겠어요. 자, 파트 2를 여러분이 푸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문장을 보시면서 탑픽을 골라주시고요. 소재를 골라주시고요. 나머지 4개의 문장을 보시면서 공통된 내용을 추출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인 아이디어 전체를 가져가실 수는 없어요.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는 일단 소재를 찾으시고요. 나머지 A, B, C, D를 보시면서 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찾으시고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문장 하나를 찾아내시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서 소재 파악을 해보죠. It was once believed that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자, it was once believed that 하시면은요. 한때는 대절이라고 믿어졌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사용이 되어지면 말이죠. 반드시 이 지문은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라고 나갑니다. 옛날에 한때는 이랬었어. 근데 나중엔 믿음이 이렇게 바뀐단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이 바뀐 내용이 중요 포인트로 대부분 작용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런 지문 구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주제라던가 빈칸 내용을 만약에 문제에서 맞닥뜨리셨다면은 바뀐 내용 뭐지? 이것만 찾으시면 답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구조였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그래서 토픽이 뭔지를 찾아보신다면 음악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음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절대로 전 우주적으로 공통적일 수 없다라고 한때는 믿어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통적일 수 없었어. 그런데 나중에 바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예측을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되세요. 그죠? 어떻게 바뀌는 거지? 바뀌는 내용 언제 나오지? 생각하면서 봤는데 바로 A번에서 나오고 있죠. 자, A번에 보시면 그렇지만 자, meta-analysis 하면 뭐 메타 분석법이라고 해서 이제 연구 분석법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메타 분석법에 의해서 나온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different conclusion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결론을 얘기를 해주고 있대요. 그래요? 바뀌었네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을까요? 자, 다음 문장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나 봤더니 네, 얘기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였고요. 자, 동사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냐면 music everywhere. 이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모든 곳에 있는 음악들이 share, 공유를 하는데 certain features. 특정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바꿔 말하면 한때는 음악이 전체적일 수 없어, 공통적일 수 없다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일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글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C번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공유되어지고 있는 특징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단다라고 해서 공유되어지고 있는 내용의 특징들의 예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데이빗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데이빗은 음악보다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dancing, 그쵸? 춤추는 것을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뒤에 음악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뭐 느린 음악이건 빠른 음악이건 뭐 둘 다에 맞춰서 춤추는 거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전 세계적일 수 있어, 공통적일 수 있어라고 하는 공통적인 내용과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이 데이빗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를 보실 건데요. 우리 네 번째 문제는 Part 3에서 Which is correct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Which is correct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밑줄 그으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 올라가서 지문에서 내용 대조해 주시는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A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Mr. Lindstorm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A번에서는 그는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 목적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더하기 위해서인데 개인적인 수집품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물건을 사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 목적과 내용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B번을 보시면 그는 전공합니다. 뭐를 전문으로 합니다. 사진 찍는 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C번에서는 그가 커스터머의 아이템을 뭐 해줄 거다, 기꺼이 고쳐줄 것인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뒤에는요, for a fee 하시면은 이것은 돈을 받고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보통 여러분이 보셨을 표현은 아마 for free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무료로란 개념이고 얘는 돈을 받고라는 개념인데 나와 있는지 확인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데이빗의 내용을 보시면 he will pay increased price. 더 많은 돈을 줄 거예요. 뭐에 대해서? 조건 중요하네요. 자, 뭐에 대해서요? For uncommon pieces. 그래서 되게 드문 것들, 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선 돈을 더 줄 것이다. 이것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문으로 올라가서 순서대로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이 사람의 글의 제목을 보시면 일단 옛날 거 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그 지문을 보시면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나 되게 옛날 거 찾고 있어요 라고 해놓고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 개인적인 소지품 아니고요. 되팔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따라서 A번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로 넘어가실 거냐면 다음 문장 보시면은 뭐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내가 산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B나 C에서 D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언급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top dollar 하시면은 본인이 낼 수 있는 돈 중에 최고란 뜻입니다. 예, 본인이 낼 수 있는 돈 중에 최고로 줄 수 있어. 그런데 조건이 뭐죠? 그렇죠. rare items. 예. 드물게 있는 거, 흔하지 않은 거, 그럼 나 돈 더 많이 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번이랑 맞아떨어지고 있냐면 데이빗이랑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top dollars 대신에 increased price, 그 다음에 rare item 대신에 uncommon pieces로 paraphrase 한 것들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정답은 데이빗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B나 C는요.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되실 수 없겠죠. 자, 이번에는 5번을 보겠는데요. 자, 5번은 여러분이 이미 보셨다시피 inference question이에요. 이런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 B, C, D를 먼저 읽는 게 큰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전체적으로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 부분 표시하시면서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A, B, C, D의 정오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 겨울이 되면은 수백만 명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보고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뭘 보고하냐면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보고합니다가 첫 번째 문장이에요. 오, 그런 게 있나?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까요? 자, 그런데요. 몇 년간 이 전문가들은 were skeptical.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별로 안 믿었어요. 자, 뭐를 안 믿었냐면은 이런 건강한 사람들이 such symptoms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울해진다라고 하는 증상 별로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But the condition has now. 자, 지금은 be recognized as 하면은 뭐뭐로서 인식이 되어지다, 뭐뭐로서 인정이 되어지다 라고 가셔야 돼요. 자, 뭐로 인정되어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legitimate 하면 되게 중요한 단어죠. 아주 정당한, 그리고 합당한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당한 어떤 정서적 장애로서 인정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또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be referred to as 하시면 뭐뭐라고 불리다 라는 표현이죠. 자, 뭐라고 불리고 있냐면 계절성 정서 장애 이걸 줄여서 SAD, 그죠? 단어 자체도 굉장히 슬퍼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절성 정서 장애라고 불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이 뭔지 잠깐 문장들의 역할 한 번만 짚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이러한 게 있어요라는 소개하는 역할이었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은 얘네가 처음에 인정받지 못하다가 이젠 질병으로 인정받았어요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을 보니까요. 자, link A to B가 나왔네요. A를 B에 연결 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는 결국에는 이 계절성 정서 장애의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는 역할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the shorter hours of daylight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겨울 동안에 나타나는 태양빛이 줄어드는 시간 때문에 이렇게 계절성 정서 장애가 일어난다라고 원인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내용까지 설명하고 있냐면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the disorder is most common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지 가장 흔한지 그런데 어디에서 at higher latitude 높은 위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높은 위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굉장히 태양빛이 겨울에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요. 이것과 관련된 치료법이에요. 근데 되게 운이 좋게도 간단하게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밝은 빛에 자신을 노출시키면 그러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반드시 태양빛일 필요는 없고요. 그저 아주 밝게 빛나는 전구 아래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점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 B, C, D A번에서 몇 년간 지속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언급된 바 없으니까 틀렸고요. B번에서는 고치는 거 방금 전에 쉽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불가능한 건 틀렸겠죠. 자, C번에서는 ultraviolet 기억해 주세요. 자외선인데 자외선의 노출을 통해서 많이 고칠 수 있다. only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렇죠? only가 없으면 정답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데이빗은 어떨까요? 자, 낮은 위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얘가 큰 걱정거리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낮은 위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죠. 그렇지만 위에서 우리가 들은 바로는 높은 위도에 사는 사람들은 태양빛이 적어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얘를 뒤집어서 설명해 볼까요? 그럼 낮은 위도에 있는 사람들은 덜 심각하거나 별로 안 심각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inference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자, 뒤집어서 표현하기를 이용한 정답이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예쁜 정답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긴 지문 두 개 더블 패시지 지문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6번과 7번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긴 지문 혹은 더블 패시지 지문을 보실 때는요. 반드시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예, 문제 두 개를 반드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독해만 하셔야 돼요. 예.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자, 미첼 씨의 메시지의 주된 목적만 찾으시면 되세요. 7번은 뭐가 될까요? 7번 너무 땡큐죠? 이거 지금 WH 퀘스천이잖아요. 자, 미스 베넷이 2시에 뭐 하기로 계획 세웠나요?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는요. 이런 퀘스천 나왔을 땐 지문 다 읽으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 묻는 것만 찾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미스터 미첼 씨의 목적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미첼 씨가 에린한테 이제 편지를 썼어요. 자, 메시지 보냈습니다. Looks like we're all set for the weekend. 우리 주말에 대해서 이미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할 건가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다 준비됐고요. 그리고 리타하고 나는요. 렌탈한 밴을 가질러 8시에 갈 거예요. 아침 8시에 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를 8시 반까지는 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바꿔 말하면 나 이때 가니까 당신 준비하고 있어.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시간에 갈 거니까 당신들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자. 이런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트로이까지 가나 봐요. 트로이까지 가는데 3시간쯤 걸리니까 뭐 늦어도 9시까지는 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도착하면은 점심때 되니까 우리 뭐 먹을까?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당신이 뭐 좋아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얘기해줘. 이렇게 끝나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 이때 간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겠죠. 자,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선지는 바로 B번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상되어지는 스케줄. 자, 어떤 것에 관련해서 내일 그가 도착할 예상되어지는 스케줄을 확정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확인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정답으로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에서 오답 포인트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와이프가 뭐 좋아하나? 전혀 아니죠, 그렇죠?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길로 가느냐가 아니었어요. 장소적 개념 아니었죠. 자, 데이비 같은 경우에는 그의 시스터 패밀리가 어떻게 짐 싸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점검하려고 아닌 거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너무나 예쁘게 B번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2시에 예상이 되어 있는 것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다 읽으셨으면은 잘못하신 거예요. 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시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문장 단위로 끊어주셔서 여기, 그죠? 쭉쭉 가시다가 왜 끊어주시는 거죠? 2시 찾으려고. 네. 그래서 2시 찾으시는데 뒤쪽에 가니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I did a book a balloon tour for 2 p.m.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 오후 2시에 발룬 이용한 그런 투어를 뭐 풍선 타고 가면 기구 같은 거 타고 가나 봐요. 예, 그런 거 예약해놨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 너무 예쁘게 발룬 트립을 할 거야 라는 계획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하셔서요.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파트 1에서부터 4까지 중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셨는데요. 지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저와 함께 생각했었던 아주 중요한 전략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실전에 가셔서 이용을 잘 하실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8월달 3번 있는 테스트 시험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